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은행에 돈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친구분에게 들으시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집에다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에 걸릴까봐 번거롭게 매일 조금씩 현금을 찾아서 불안하게 집에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두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불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는 공짜연금, 즉 사회복지연금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늘어난다는데요. 부부 가구면 64만원 정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만원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정부의 연금제도는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전부 다 주지 않고 일부만 드리기에 그 기준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분은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다 보니까 수치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의 용어나 계산 방식에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들은 익숙하겠지만 어르신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러실 테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니 스트레스도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셔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다정하고 성실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무사히 받기 위해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딱 잡고 이해하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일이 없게 되실 겁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계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02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323만원 정도가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02만원 이하라면 월 32만원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고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23만원 이하라면 20% 감액된 51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득을 인정한다? 지금은 은퇴해서 받는 월급도 없는데 소득을 인정해라? 용어가 좀 어렵죠? 소득 인정액은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 자산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월 소득과 재산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 통장 잔액은 이 금융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제외하고 금융재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현재 보유한 금융재산과 최근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탈락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노부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되니까 재산을 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서 보는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산을 일시적으로 모두 증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재산이 소진되는 기간을 산정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단독가구는 한 달에 약 221만원, 부부가구는 약 270만원 정도가 자연감소분으로 매달 까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이란 재산을 증여한다면 최소 4년 정도 전에는 증여를 해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한다던가 은행 예금을 계좌 이체할 때는 이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따로입니다. 이러한 금융재산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산을 조사하게 되면
누구는 소득 인정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구는 기초연금을 다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은 4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말 그대로 고객이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줘야 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입출금 통장에 있는 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구불 예금과 반대는 저축성 예금으로 정기적금과 정거예금이 해당됩니다. 요구불 예금은 3개월치 잔액을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요구불 예금과 반대인 저축성 예금입니다. 즉 정기적금과 정거예금인데 은행과 예치기관과 이자를 약속하고 불입된 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주식이나 펀드인데 최종 가액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시 해약 환급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다른 금융재산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주식은 가입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 한 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좀 복잡하죠. 보험계약 구성원이 최대 4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구성원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보험계약 후 구성원에 따라 재산평가액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통장 잔액,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환산과 이자 환산 2가지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환산 계산식이 좀 다릅니다. 원금 환산 방식은 통장 잔액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 4%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2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는데 공제하는 이유는 기본 일상생활비 공제입니다. 이자 환산은 현재 통장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3%라고 가정을 하면 원금에 3%를 곱한 뒤 다시 12개월로 나누고 이자소득 공제액 4만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통장 잔액에 있다고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환산은 1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667원이 원금 환산 소득 인정이 됩니다. 이자 환산은 3% 금리 가정하에 1억에 3%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5만원, 이 25만원에서 이자 소득 공제액 4만원을 빼주면 21만원이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47만 6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통장 잔액 1억원의 소득 인정이 됩니다. 금액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통장에 있으면 106만원, 3억원이 있으면 약 164만원, 4억원이 있으면 약 222만원, 5억원이 있으면 약 281만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힙니다. 만약 금융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 가구는 통장에 약 3억원까지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약 5억원까지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이자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자가 바뀔 때마다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을 정리해 두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통장에서 현금을 조금씩 찾아두고 통장 잔액을 줄여두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은행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하다 현금 찾은 내용이 의심거래로 의심이 되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까지 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재산이 기초연금 받는데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자녀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는 조사 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이체해주고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동차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배기량과 차량가액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단, 부모님과 자녀의 공동명의 비과세 차량, 장애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차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큽니다. 기초연금을 누구는 재산이 많아도 받는데 나는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데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재산의 종류나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 참고해 주시고 기초연금 수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